좋은 소금을 충분히 먹자. 원래 소금은 바닷물을 증발시켜 만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런 소금을 천일염이라고 하는데 천일염은 생산 과정과 형태가 비위생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 생산량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계로 만들어 싸고 깨끗한 소금이라는 이미지로 기계염, 즉 정제염이 보급되었습니다. 심지어 법적으로도 식품 가공과 식당에서 사용하는 소금은 정제염만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제염 섭취가 늘어나면서 건강에 문제가 생겨 의학적으로 소금 섭취가 위험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양질의 염전을 갖고 있어 좋은 소금을 섭취해왔음에도 아쉽게도 현대에 오면서 소금을 적대시하게 된 것이죠. 소금을 멀리하면서 생긴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리 몸에 최악인 설탕을 가까이 하게 된 것입니다. 소금을 적게 먹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사람들은 자꾸 힘이 빠지고 무기력해지는 문제를 질 낮은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급격히 늘어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뇌졸중, 심근경색, 말초혈관 질환 환자들은 셀 수 없을 정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금의 젊은이들이 어릴 때부터 단맛에 익숙해져서 저혈당증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혈당증은 본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혈당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마음이 조급해지고 폭력적으로 변하면서 신문사회면에 자주 나오는 상상하지 못할 범죄들을 아무 죄의식 없이 행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설탕이 보편화된 것은 불과 몇십 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얼마 전까지 식탁에서 반찬이 맛있다는 표현은 간이 맞네였습니다. 간이 맞다는 것은 음식의 짭짤한 정도이고 이것이 맛의 기준이었습니다. 반찬에서 단맛이 느껴지는 특별한 것으로 곡물을 졸여 은근한 단맛을 이용하기도 했지만 당장에 먹고 살 것이 풍부하지 않던 시절에는 그마저도 소수의 이야기고 감이나 대추 등 말린 과일을 이용하는 게 전부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소금과 소금으로 만든 장으로 음식의 맛을 내기보다 설탕, 꿀, 대체감미료 등이 들어가야 요리로 쳐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심지어 조선시대 전통 요리를 재현하는 요리 프로나 사찰음식, 궁중요리 전문가들이 진행하는 요리 프로에서 설탕 2스푼, 매실원의 1스푼을 외치는 현실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좋은 소금으로 간을 해서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어 먹기 시작하면 단 것은 자연스레 멀어집니다. 입맛이 이미 굳어진 어른들은 소금을 먹어보라고 주면 대부분 맛있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와, 짜다 하면서 뱉어내기 일쑤입니다. 소금을 멀리해온 결과가 좋은 음식의 맛을 느끼지 못하고 가공된 음식이나 달고 새콤한 맛들에 길들여진 것입니다. 그 때문에 질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집안의 소금을 바꾸고 자연 소금으로 충분히 간을 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어보십시오. 현미밥이 이렇게 맛있는 줄 처음 알게 될 것입니다. 밥이 맛있어야 많이 먹게 되고 그러면 충분한 에너지를 만들게 되어 식사 후 2~5시간 뒤에 생겼던 헛헛함이 사라지면서 힘있는 모습으로 변할 것입니다. 아침밥을 먹자. 우리 몸은 해가 뜨면 활동할 준비를 하지만 해가 지면 쉬면서 다음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늦은 저녁 식사가 우리 몸이 회복할 기회를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몸이 좋지 않고 피곤함을 자주 느낀다면 저녁 식사를 굶어 보십시오. 다음 날 아침에 상쾌함을 느끼고 배고픔을 느끼는데 이때 먹는 아침 식사는 꿀맛이 될 것입니다. 이런 아침 식사는 우리 몸이 깨어나는 것을 도와주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리듬을 찾아줍니다. 특히 질병을 치유해야 할 환자라면 꼭 아침을 챙겨 먹고 저녁 식사를 거르는 하루 두 끼 식사를 권합니다. 저녁을 안 먹고 자려면 처음에는 배고픔을 느끼겠지만 아침, 점심 식사에 현미밥과 소금으로 충분한 식사를 천천히 꽂고 씹어 드셨다면 배고픔을 느끼지도 않고 편안히 잠자리에 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푹 자고 일어나야 우리 몸은 전날의 피로를 회복하고 다시 힘찬 하루를 맞을 수 있습니다. 이런 습관을 들이면 어떤 질병도 없이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역류성 식도염 또는 궤양성 대장염 같은 위장장애를 가진 분들이나 만성 피로를 호소하는 분들이 저녁 식사를 하지 않는 습관을 들였을 때 빠른 회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휴식을 취하는 저녁 시간에는 우리 몸도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저녁 시간은 우리가 쉬어야 할 시간이어야 합니다. 진료실을 찾아오는 환자분들에게 이런 설명을 하고 나서 따라하게 했을 때 처음에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힘들어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잠을 너무 잘 자서 그런지 아침이 상쾌하다는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합니다. 간단한 일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하루 이식입니다. 물론 삼시세끼 식사를 하면서도 별 문제가 없다면 일부러 줄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몸에 문제가 생기고 불편한 증상이 생겼다면 한번 바꿔보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 하루 일식에 대한 책도 나와서 많은 관심을 끌기도 했는데 어떤 식사법이든 자신의 몸에 맞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과도한 식사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아침을 충분히 드시고 저녁은 금식하는 방법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조심해야 하는 것이 늦은 시간의 야식입니다. 우리 몸을 가장 혹사시키는 것 중 하나가 늦은 저녁에 과한 식사와 그도 모자라 먹는 야식입니다. 항상 약간의 모자람이 넘치는 것보다 나은 게 우리 몸입니다. 처음 시도할 때 저녁 금식이 어렵고 배가 많이 고플 때에는 소금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입에 소금을 물고 있으면 잠시 후 배고픔이 사라지면서 속이 편안해집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적응하다 보면 어느새 익숙해집니다. 또 이런 식사 패턴을 익숙하게 하려면 점심 식사를 제대로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대인들은 점심을 사 먹는 경우가 많은데 식당 음식에는 현미밥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에게는 점심 도시락으로 현미밥만이라도 싸가지고 다니도록 조언합니다. 그렇게 점심 식사도 바꾸는 노력을 하는 환자들은 확실히 변화가 빨리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합니다. 자기가 만든 병임에도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돈을 주고 뭔가 사 먹거나 유명한 의사를 만나 해결하려 하면 질병은 우리 몸을 더욱 괴롭히는 형태로 발전하여 심한 경우 생명을 잃게 됩니다.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병도 치유될 것입니다.